대표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신 사장님들 나라에서 힘내시라고 보조금이라던가 세금 감면, 공제, 저리에 자금 대여 이런 혜택들이 있거든요. 근데 혜택들을 못 받으시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못 받으신 혜택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저희가 무료 진단해드리고요.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5년치를 한꺼번에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개인, 법인 모든 대표자분들이 다 가능하십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 밸런스 텍스로 전화주세요. 1670-8821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대표님, 보혜 씨였어. 그 백조 케이크 다 드셨어요? 그 백조 케이크 배를 가를 때 정말 내 배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왜냐면 이게 먹는 케이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보관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거의 7, 8일이 지난 오늘 한 번 더 케이크도 하고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또 오늘 복날이라서 치킨도 한 마리 시켜 먹었는데 오늘 당뇨 환자로서는 먹으면 별로 안 좋은 케이크와 치킨까지 다 먹었는데 그래도 뭐 좀 팬분들이 이렇게 보내준 걸로 먹은 거라서 기분 좋게 먹었습니다. 오늘이 말복이라고 하네요. 이제 말복이 지났고 또 엊그저께 입추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날이 조금씩 풀리겠죠. 오늘 8월 10일이니까 날씨도 좀 풀리고 코로나도 지금 확진자가 거의 뭐 1700, 1800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1000명 미만으로 다시 또 500명, 300명 줄어서 일상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 지수 자체는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래소 지수가 0.53 빠지면서 음선이 나왔고요. 코스닥 지수도 0.75% 빠지면서 음선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음선이 나왔는데 그렇게 뭐 하락이 크진 않아요. 거래소 0.53, 코스닥 0.75.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지금 주식을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자분들은 뭐 이렇게 하루에 0.5, 0.7만 빠져도 와 정말 변동성이 너무 크다, 이러다가 막 정말 매일매일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겁을 먹을 수 있는데 적어도 하루에 뭐 한 2% 정도를 한 3일 연속 빠져야지 좀 공포스럽다 이 정도를 약간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늘 음선에 0.75 이 정도로는 많이 빠진 날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 코스닥은 어제 전고점 뚫는 최고가였죠. 최고가에서 이제 조정 하루 받은 거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월봉상의 조정이 지난달에 처음 나온 거죠. 7월달 월봉상 음선 조정이 지금 거의 9개월 만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8월달 장을 뭐 그렇게 막 좋은 장이라고는 일단 예상은 하지 않고 있는데 8월 초에 제가 휴가 갔다 온 일주일 동안 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서 8월달도 또 한번 달릴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달리다 멈춘 느낌. 지수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라이브 방송 휴가 일주일 갔다 오고 뭐 여러분들도 뵙고 싶고 또 백조 케이크도 자랑하고 싶고 또 제 코인 매매도 하고 싶고 해서 라이브를 켰었죠. 오늘은 녹화 방송인데 어제 제가 휴가 끝나고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면서 대형주 굉장히 자세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일관으로만 분석하면 될 것 같고, 코인 어제 제가 설명드리면서 거의 뭐 8억이 4억 된 건 반토막이고 4억이 6억 된 거는 50% 올랐는데 1차 목표는 6억 4천, 2차 목표가 7억 2천, 3차 목표가 8억 8천 이렇게 말씀드렸죠. 8억의 기준점으로 해서 6억 4천이면 20% 손해난 거고 7억 2천이면 10% 손해난 거고 8억 8천이면 10% 이득이거든요. 근데 사실 코인 워낙 급락장이 깊었고 또 뭐 김치코인 이런 것들은 막 80%씩 빠진 애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양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심지어는 오늘 6억 4천 지금 찍었습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하고서 지금 한 20% 손해인데 그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내일이 라이브 방송입니다. 그래서 내일 수요일날 여러분들 오랜만에 베스트 3 종목을 찾아라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도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코인 매매 직접 영상 보시고 싶은 분들은 내일 라이브 방송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거래소 지수 이 정도로만 하고 대형주 이제 봅니다. 삼성전자 괜히 8만전자라는 별명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오늘 다시 8200원까지 밀리면서 정말 8만전자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장마감하고서 이재용 부회장 전격 가속방 결정 나오고 뭐 재계 환영 나오고 했는데 일단 오늘은 반영 안 되는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오히려 뭐 호재에 팔아라 같은 느낌? 마치 오늘 CJ 제일제당에 호실적 나오면서 리포트도 좋게 나왔는데 좀 5% 빠지는 급락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삼성그룹주들도 오늘 이렇게 좀 움직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악재는 아니다라는 생각 들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호재와 악재, 뭐 중간도 있는데 어쨌든 악재는 아니다라는 얘기는 그냥 재료 가치가 없던지 호재든지잖아요. 호재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호재가 아닐 수는 있지만 악재는 분명히 아니니까 뭐 믿져야 본전 재료니까 오늘 음선 나왔다고 뭐 삼성그룹주 이제 끝이야 뭐 끝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이 뭐 구속됐느냐 가석방됐느냐는 그냥 이렇게 곁다리 재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재료라고 볼 필요 없고 오늘 뭐 안 움직였다고 해서 뭐 이제 끝났어? 뭘 끝나요? 삼성그룹주는 원래 다른 뭐 기업 가치랄지 다른 재료들로 움직이는 그룹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SK하이닉스 차트 별로 안 좋네요. 3% 빠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그냥 뭐 저 약간 버티는 느낌은 남아있고 오늘의 히어로는 제약바이오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 오르면서 이렇게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를 또 뚫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5월달 고점을 다시 한번 뚫으면서 월봉으로 봐도 역사적 신고가, 일봉으로 봐도 역사적 신고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나라 제1의 그룹인 삼성그룹에서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인데 지금 62조입니다. 그 다음 시총의 제약바이오가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지금 37조,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은 지금 거의 뭐 2배 가깝게 이제 차이가 나려고 하고 있고 오늘 사실은 상한가 뭐 찍었다 풀렸다를 반복했던 종목이 있는데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 백신 호재가 이 20조, 30조짜리를 20조짜리를 상한가를 치게 만들네요. 국내 최초로 임상 3상에 들어간 재료가 나오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작년부터 계속 부르짖었던 국산 백신, 국내 백신, 백신의 국산화 뭐 이런 거에 지금 가장 한 발 앞서간 기업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에 훈풍이 불고 있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고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뭐 상한가 마감은 아니에요. 한호가 아래인데 상한가 근처 마감 이런 것들로서 제약바이오 상승을 이해할 수 있고요. 제약바이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맛있는 식당을 기억하시면 돼요. 보혜씨 혹시 맛있는 식당 내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 네. 시킨다. 설명해봐. 맛있는 식당이 가격이 오르면 안 가겠잖아요. 근데 다시 가격 내리면 다시 가잖아요. 그렇지. 맛없는 식당은? 맛없는 식당은 가격이 올리면 그냥 안 가고 가격 내려도 안 가고.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다. 충분히 편집 좀 나온 것 같아. 보혜씨 이쁜 목소리로 이렇게 설명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루에 하나만 얻고 가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딱 방금 전에 보혜씨가 설명한 그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식당 갈 때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맛없는 식당 가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 세상은 특히나 조금만 블로그나 인스타나 유튜브를 찾아보면 어느 동네에 가면 어디가 맛있고를 다 알고 있는 세상이에요.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당에 가서 먹을지를 알아요. 근데 그 식당에 갔는데 예전보다 가격이 올랐어. 안 가게 되죠. 비싼데 못하러 가. 근데 다시 가격이 내려가? 또 찾게 되죠. 맛있으니까. 근데 맛없는 식당은 굳이 왜 갑니까? 집에서 밥해 먹는 게 낫지. 주식도 똑같아요. 맛있는 업종, 맛있는 종목은 가격이 막 올라가면 너무 비싸졌다 하고 안 사게 돼요.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찾게 돼요. 그럼 이제 업종으로 보면 제약바이오 업종은 맛있는 업종이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가장 최근 5년 동안 주도적으로 장을 주도했던 업종 중에 1등을 꼽으라면 제약바이오입니다. 왜? 저는 우리 집 비밀번호 내 생일은 기억 못해도 내 생일은 지난 지 아직 얼마 안 돼갖고 지금은 기억하지만 전화번호도 기억 못하고 기억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주식 쪽은 웬만한 건 다 기억한다니까요. 2015년에 한미약품이 급등을 했던 시기, 2017년에 셀트리온, 신라젠이 급등했던 시기, 또 2020년, 2021년에 신풍제약이랄지 시젠이랄지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랄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던 시기, 2년에 한 번씩은 제약바이오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행주, 철강주, 조선주 10년에 한 번 급등을 했어요. 10년 전에. 그리고 10년 전에 고점을 아직도 돌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주는 2년에 한 번씩 계속 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맛있는 식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좀 주춤해 보이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보일 때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나는 베이스가 우리 베이스, 제가 베이스라는 말 하니까 참 우스갯소리가 생각나는데 예전에 제가 스노우보드를 휘슬러에서 탔어요.
처음 배운 게 이제 그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학생활 아주 짧게 뭐 어학연수 유학생활이 한 1년 반 정도 갔었는데 1년 반 2년 살 때 이제 휘슬러도 몇 번 가보고 이제 그 밴쿠버 다운타운의 북쪽 노스밴에 있는 그런 스키장을 좀 다녔었는데 거기서 이제 스노보드를 탔었죠. 한국 들어와서 주변 지인들하고 막 대화하면서 올겨울에 보드 타러 갈래? 나는 휘슬러가 베이스야? 막 이러면서 농담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웠어 뭐 이런 얘기였는데 막상 가면 그렇게 잘 타진 못하는. 그래서 제가 이 베이스를 왜 말씀드리냐면 나의 기본이 무엇인가 해서 여러분들이 베이스를 기업가치 분석, 재무제표 분석에 두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사실 제약바이오 설명 그냥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왜? 제약바이오, SK바이오사이언스? 얘 한번 재무제표 볼까요? 재무제표 뭐 어떡할 건데 이거? 당기순이익 400억? 그래서 퍼가 이게 몇인데 지금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당기순이익 뭐 2천억? 600억?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퍼랑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이 660조짜리 삼성바이오로직스 또는 SK바이오사이언스 23조짜리 이 재무제표가 그렇게 탐탁치 않아요. 하지만 이런 재료가치, 그래서 재료가치를 베이스로 두고 있는 매매자분들은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또는 제약바이오의 그런 기술력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기술력에 대해서. 하지만 재무제표를 근간으로 하는 베이스로 하는 가치 투자자분들은 안 사면 돼요. 저는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 투자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 것처럼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방법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나한테 내 몸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 거니까 주식 투자자라는 건 제약바이오가 안 맞으면 안 하면 되고 근데 나는 이 세무사 말이 맞는 것 같아. 되게 맛있는 식당이 제약바이오 업종인 것 같고 재무제표는 별로지만 기술력 또는 재료 가치가 좋아서 움직이는 게 눈으로 계속 보인다면 하면 되고 그 다음 오늘 눈에 띄었던 게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또는 SK바이오사이언스라면 그 다음에는 계속 말씀드리는 2차 전지에서의 삼성 SDI 보세요. 요런 게 성장주예요. 삼성 SDI를 제가 왜 탑픽으로 보고 있는지는 여기서 나와요.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대장주이자 성장주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2018년 고점에서 1년 이상 전고점을 못 뚫었다고요. 그러면 삼성 SDI에 물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물렸던 사람들이 25만 원에 물렸었는데 지금 80만 원이 됐죠. 이게 성장주고 이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요. 제가 왜 맨날 포스코를 비교를 하냐면요. 포스코 보세요. 포스코를 물렸어요. 언제 물렸어요? 예를 들어서 2007년에 물렸어요. 얼마에? 70만 원에. 2007년 15년 전에 70만 원에 물린 사람들은 아직도 반토막이라고. 15년을 갖고 있어. 애지중지. 근데 아직도 반토막이라고요. 그런데 삼성 SDI를 물렸어요. 언제 물렸어요? 예를 들어 2013년에 물렸어요. 한 3년 물려 있으니까 15만 원짜리가 20만 원이 되네. 근데 또 물렸어. 2018년에 또 물렸어. 한 25만 원에 또 물렸는데 1년 물려 있으니까 80만 원이 돼요. 근데 또 올해 연초에 또 물렸어. 올해 연초에 언제 물렸겠어요? 1월 달에 물렸겠죠. 80만 원에. 80만 원에 물렸는데 6개월 만에 다시 80만 원 와서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 SDI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업종 자체가 2차 전지 업종이니까 성장 업종, 우상향할 수 있는 업종, 그 우상향할 수 있는 업종에서도 탑픽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찾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물리더라도 어디에 물려라?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에 물려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물렸더라도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인지를 확인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힘 없이 보통의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 물렸어. 나 원금 안 되면 죽어도 안 팔아.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냥 한 종목만 갖고 있는 거죠. 원금 안 되면 죽어도 안 팔아가 아니고 내가 물린 종목 중에 원금이 안 될 것 같은 우상향을 못하는 종목 같은 건 팔면 돼요. 근데 이거는 계속 성장 업종이고 이 종목은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탑픽 종목이고 계속 우상향을 할 것 같아. 그랬을 때만 물렸으면 버티시라는 거예요. 그걸 삼성 SDI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카카오뱅크는 어제 설명 많이 드렸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분 또 질문도 있었고 제가 어제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 했던 게 아니고 요 시가총액 상위 분석하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거 찾아보세요. 뭐라 그랬죠? 제가 시가총액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어제 42조 찍을 때 KB뱅크인가 카카오뱅크고 KB금융이죠.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 KB금융과 신한지주가 합치면 42조라 그랬잖아요. KB금융이 22조, 신한지주가 20조니까
42조. 카카오뱅크가 42조 이상 올라갔었다니까요. 그러면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봤어요. KB금융과 신한지주 두 개를 합친 것과 카카오뱅크의 시총이 같아도 될까? 주식 투자자로서 빨리 판단해봐. 근데 저는 합한 것보다 높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조는 너무 비싼데 30조는 될까? 아 진짜 많이 쳐줘야 30조다. 금융주, 은행주에서 1등을 하는 것까지는 그래. 뭐 미래의 성장성, 아니 쿠팡이 100조인데 쿠팡이 100조니까 안 그래 1등 할 수 있어. 미래의 성장성. 야, 아무리 그래도 30조 탑10 우리나라 기업 탑10에 카카오뱅크가 드는 건 조금 현재 지금 시점에서 무리인데 뭐 나중에 정말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9%가 빠졌는데 카카오뱅크가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고 시가총액 비교를 여러분들 늘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의 시가총액 차이가 맞는가 틀리는가 주관적인 자기의 개념들을 계속 연습을 통해서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좀 특징 준 SK바이오사이언스 말씀드렸죠. 크래프톤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크래프톤 오늘 상장돼서 22조고요. NC소프트가 17조고 넷마블이 11조예요. 그럼 이것도 가슴에 손을 얹고 11조의 넷마블과 17조인 NC소프트를 합치면 28조죠. 크래프톤이 NC소프트랑 넷마블 합친 28조가 될 만한 종목인가? 크래프톤이 오늘 만약에 뭐 더블을 갖거나 또는 상한가 갔으면 28조 됐겠죠. 제 기준에는 크래프톤 한 종목이 NC소프트와 넷마블 합친 종목의 시가총액이 되길진 못할 것 같은데 어영부영 1위는 할 수 있어도 근데 그 1위도 저는 NC소프트한테 역전대락률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크래프톤이 이번에 공모가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비싸다는 판단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크래프톤이 상장해서 오히려 NC소프트하고 넷마블 지금 글로벌 게임들 런칭 이슈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거래소 대형주들 거기까지 하고 CJ제일제당은 좀 아쉬워서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참 주식이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는 분도 있어요. 아 슈퍼개미는 좋겠다. 슈퍼개미는 매일 돈 버지. 주식 하락장에서도 돈 버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상승장에서도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하락장에서 돈 버는 방법이요? 주식으로 돈을 왜 벌어요? 하락장에서 선물 옵션으로 풋매수 치거나 콜매도 치거나 선물매도 치거나 또는 주식 공매 치워서 돈을 벌어야지. 이게 여러분과 저희 차이예요. 주식의 개념 정확히 알고 있다면 주식 투자로서 하락장에 돈 벌 능력이 있다고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선물 매도, 풋매수, 콜매도, 주식 공매도로 주식을 돈 벌 수 있다고요. 미쳤다고 주식 매수로 하락장에 돈을 벌어요. 그잖아요. 돈 버는 방법은 100가지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락장에서 주식 매수로 돈 버는 방법을 공부하고 싶다? 그 공부 접으세요 오늘. 그 공부 접고 선물 매수, 풋매수, 콜매도, 공매도로 돈을 버는 방법을 공부하세요. 어려울 것 같죠?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승장에서 또는 보합장에서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을 배우고 하락장에서는 돈을 덜 잃는 방법을 배워야죠. 이게 핵심이에요. 하락장에서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덜 잃는 방법을 배우세요. 어려워요 주식은. 그래서 어려워요. 저도 하락장에서 돈 잃어요 주식 투자로.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다른 게 저는 파생상품 매매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하락장 나름대로의 세팅된 수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CJ제일제당 말씀 왜 드리냐면 얘는 오늘 재료를 찾아보면 되게 웃겨요. 얘가 무슨 악재가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얘는 호재가 나왔죠. 2분기 깜짝 실적에도 주가 약세. 오늘 깜짝 실적 나왔어요. 깜짝 실적. 깜짝 실적 나왔고 리포트도 오늘 엄청 좋았어요. 제목도 다 뭐 서프라이즈는 우연이 아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1위다. 뭐 1위는 달랐다. 가격 오른다. 근데 5% 빠졌어. 그럼 격언이 맞는 거네요. 뉴스에 팔아라. 근데 매일 맞으면 좋게? 근데 안 그렇잖아.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뉴스 나왔는데 상한가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뉴스에 팔아라 한마디로 되면 좋게요. 근데 어떤 뉴스는 팔아야 되고 어떤 뉴스는 사야 되고 그게 저도 아직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당연하다라는 걸 인정하면 돼요. 제가 주식 20년 동안 이렇게 강한 마인드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떻게 이겨내고 있냐고요? 주식 어려운 거 이해하면서 하니까 어려워. 내가 틀릴 수도 있어. 틀릴 수도 있고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시면서 주식 투자하면 됩니다. CJ제일제당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던 종목이거든요. 오늘 5% 빠져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까지 볼까? ST바이오센서는 신규 상장 진단키트 6조짜리네요. 여기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고 거래대금 쪽은 오늘 삼성전자 위에 3개가 있는 게 요즘은 흐릅니다. 삼성전자 위에 3개가 있어요. 크래프톤 오늘 상장된 종목이에요.
카카오뱅크 어제 상장된 종목이에요. 엊그저께. 그래서 신규 상장에 좀 돈이 많이 몰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관련주예요. 그래서 코로나 신규 상장 이쪽에 돈이 몰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코로나 신규 상장에 돈이 몰리니까 어떻게 보세요? SK케미칼 뭐랑 관련되어 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랑 관련되어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주죠. SD바이오센서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면서 신규 상장주죠. 이런 종목들에 지금 거래가 터지고 있다,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래대금을 보는 이유는 돈이 몰리는 쪽을 보기 위해서예요. 자, 그 다음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오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어려운 날이었다. 왜? 등락현황을 보시면 알아요. 거래소는 200종목도 600종목 한 4-5종목 중에 하나 올랐고요. 코스닥은 300대 손종목 한 4개 중에 하나 올랐네요. 그죠? 그래서 4개 종목 평균적으로 4개 중에 하나 올랐으니까 어려운 날이었고요. 또 상승률로도 탑 30 종목의 상승률이 6%니까 상승률로도 좀 힘들었던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단기 매매도 힘들었고 종장주 투자자들도 지수가 빠졌으니까 힘들었고 이래저래 SK바이오사이언스 갖고 있는 사람들만 논한 날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상한가 종목은 푸드나무 하나였고요. 확실히 오늘 좀 개별 종목들도 약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여기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래대금이 4조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늘 돈이 저기 다 몰렸다 보시면 되고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 중에도 코로나 관련주들이 가장 많았고 신규 상장주 몇 개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라이브 방송이 있는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라이브 방송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고 또 오늘 커뮤니티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알림, 구독 이런 거 해놔셔야지 이렇게 알림도 가고 가니까 커뮤니티에 가끔씩 중요한 글들이 올라가니까 보시고 오늘은 체인지 그라운드 거기 완전히 대형 채널이죠. 구독자 수 100만 이상인 웅이사님이 그렇게 인터뷰를 잘 하시던데 제가 작년에 한번 초대받아서 갔었고 휴가 전에 한 2주 전에 갔었던 거 지금 1탄, 2탄 올라와 있는데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커뮤니티에 우리 보혜씨가 또 기획으로 이세무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림 해갖고 Q&A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거 답변 찍는 영상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궁금증들 특히 주식 외적인 게 더 좋겠죠. 주식에 대한 건 수요일마다 답변해드리니까 그래서 주식도 궁금한 거 종목은 절대 하지 마시고 주식의 전반적인 철학이나 이런 굵직굵직한 내용들 또는 이세무사 개인적인 내용들 제가 운영하는 회사들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보혜씨랑 오늘은 밀당 한번 우리 하자. 4줄까지 예전에 하고 했으니까 오늘 첫 번째 줄만 간단히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러분들이 부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화요일 11시 반입니다. 현재 거래소 마이너스 0.62%, 코스닥 마이너스 0.74%로 양시장 모두 조정권입니다. 8월 초 좋은 움직임이 나왔지만 오늘의 음선으로 여전히 8월 장세의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됨을 느낍니다. 9개월 만에 월봉상 음선 조정이 8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장을 접근해 봅니다. 오늘 시총 상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 또는 업종군은 제약바이오, 그 중에서도 단연 SK바이오사이언스와 추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모두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재료라는 점에서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 장세의 영향권에 여전히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됩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시총 20조를 돌파하며 22순위에 올라섰습니다. 상승 종목에서 삼성 SDI의 전고점 돌파 여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차전지 소부장의 최근 강세와 연결지어서 바라보면 더 좋을 듯합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의 현 시총 수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데 저의 주관적 판단은 명확합니다. KB금융이나 신한지주보다 더 높을 수는 있지만 은행업의 한계로 시총 탑10 30조 이상 유지가 현실적으로는 버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시총 최고 42조 이상 찍었었는데 현재 시총 33조입니다. 주가만 보지 말고 시총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가총액 비교법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CJ제일제당의 급락은 의외네요. 특히 호실적과 우호적인 리포트 쏟아진 아침이라 더욱 그러합니다. 여전히 호재뉴스의 팔아라는 격언은 20년 주식을 해도 어렵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된 크래프톤은 일단 공모가 주변에서 헤매고 있는데 향후 NC소프트와의 시총 1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래프톤, NC소프트, 넷마블 3인방 묶어서 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몇몇 제약바이오주의 선별적인 상승이 있을 뿐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좋지 않은 날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급등을 하며 SK케미칼이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등 제약바이오, 특히 코로나 관련주들의 상승이 압도적이네요. 하지만 상한가 두 종목의 탑 30 상승률이 5%대라는 것은 단기 매매에 먹을 폭이 매우 작은 날이라는 점에서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아참, 유튜브 커뮤니티에 체인지그라운드에서 업데이트된 2탄 영상을 링크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무사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글에 질문을 하시면 영상 제작에 쓰일 예정이니 궁금하신 질문들 많이 해주세요. 오늘의 한 줄 평, 주가보다는 시총을 비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